원래 반포가 45억 찍은 그런 거였어요. 원래 반포, 용시, 용산 뭐 혹은 압구정 아파트들이 원래 한강 물 속에 잠겨있던 그렇죠. 땅을 예. 메워서 아파트 지은 거라니까요. 사실 한강이 쓸데없이 넓어요. 이것 때문에 강남북 간에 교통도 문제가 생기고 너무 넓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리버뷰를 너무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지금 독점시키고 있다는 생각도 있어요. 전 기본적으로 층고 폐지론자라서 쭉 올리고 100층까지. 한강 둔치 쪽엔 80층짜리 아파트 쭉 세워놓으면 멋있죠. 압구정 뭐 저 반포 여기 다 죽겠네. 그럼. 그러니까 하는 김에 구반포 이번에 재건축하니까 네. 이번 기획을 시범으로 좀 올려버리는 것도. 김시덕 박사의 도시 야사, 오늘도 여러분을 도시 한 골목으로 한번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골목 대장님이시죠? 김시덕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골목 박사. 오, 골목대장이 그런 의미야? 골목 대장이 좋네요. 네. 아니 저 팔 좀 들어보세요. 원래 골목대장 이만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여기 만화에 보면 골목대장 아 팔뚝이. 그건 주먹대장. 형, 아, 주먹대장. 그렇죠. 주먹대장. 만화가 있었죠. 야, 이거 우리 만화를 빌려서 봐가지고 빨리 보고 갖다 줘야 돼. 잘 몰라. 자, 우리 김시덕 박사님과 함께 오늘은 또 어디를 갈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어디부터 갑니까 오늘은? 어딜 가도 부동산이죠? 아 예. 아 좀. 그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시즌을 새로 시작하면서 처음에 여의도를 봤고 네. 사대문 쪽을 조금 봤고 그랬다가 지금의 서울이 탄생하게 된 강남 강북의 원형 강남 원형이 되는 영등포를 봤죠. 네. 그리고 영등포 확장을 보면서 여기가 원래 강남이었고 이 동쪽으로 영동이라는 게 생겼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개봉 60만 단지까지 해서 그러니까 옛날 강남의 확장을 봤는데 이제 진짜 현재 강남으로 가기 위해서 그 중간 과정으로 한강을 보겠습니다. 한강. 한강. 아, 하긴 강남의 기준이 강이니까. 그렇죠. 강의 남쪽이죠. 그래서 한강 얘기를 하면서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주로 한강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하나는 나룻배, 도선 이야기. 네. 예를 들어 뚝섬에서 봉은사 갈 때 타던 배 사진 같은 거라든지. 야, 지금은 성수대교인데 그렇죠. 영동대교이거나. 그렇죠. 잠실교가 만들어지면서 떠나가던 신천 나루의 나루터의 사공 얘기라든지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강하면 그리고 강남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이 있는 홍수 이야기. 이게 제가 볼 때는 사대문 강북 사대문 주민과 범강남 주민을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기억의 차이입니다. 강남 사람은 전부 다 집에 물 잠기고 물 단수돼 가지고 물 받은 기억이 있어요. 언제요? 최근에는 84년까지.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기억이 아마 강북 분들은 집이 강이 넘쳤다, 뭐 불광천이 넘친다, 그런 거 중랑이 없지. 넘친다 이런 정도인데.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대문을 잘 잡은 게 비교적 고지되어 가지고 물 걱정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남이 개발이 안 된 이유가 바로 물 문제인 거죠. 그래서 물 문제를 봐야 강남의 연령이 보이고 왜 강남역이 매번 여름마다 물에 잠기는가? 이게 위정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살면 안 되는 데를 지금 살다 보니까. 거기 제일 비싸잖아요. 근데 제일 비싸. 근데 비싼 지역도 그러니까 우리가 치수 기술이 좋아지니까 살게 된 거지만 하지만 넘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나마 강남구 쪽은 정말 돈을 정말 쏟아 부어가지고 이만큼 잡아낸 거고. 처발처발해서. 네, 유수지를 만든 거고. 강동은 아직도 성내동과 풍납동은 여전히 물 넘치죠 해마다. 아, 그래요. 2%의 고향. 하수구 역류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맨날 물 넘치는 상습 침수지대였던 강남 지역이 어떻게 사람이 살게 되는 곳이 되었는가를 택지 개발이라는 관점으로 토지구역 정리라는 관점에서 한번 네네. 보겠습니다. 네. 왜 강남은 한강변에 아파트만 있는지 아세요? 강남이 응. 한강변에 다 아파트가 아파트만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 거기는 그러네요? 단독주택이 있다가 아파트가 생긴 것이 아니라 허허벌판 모래사장이거나 뻘이었다가 바로 아파트였거든요. 네, 네. 에브리플레이스가. 왜? 왜? 네, 그게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물 잠기니까 1층, 2층은 물 잠길 거로 각오하고 물이 잠기면 3층, 4층, 5층으로 올라가는 건 된다. 아, 진짜 그래요? 진짜 그거라니. 그래서 그랬다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무리 물이 잠겨도 3층 사는 집이 1층, 2층 주민들한테 올라오세요 하기가 마땅치 않을 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해도 당연히 물 잠기면 3층으로 올라가야지. 같이 살아야지. 그런 그래 개념이었던 3층 집을 거예요. 지으면 옥상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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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 가서 이제 헬기를 기다려야죠. 위험한 거니까. 물이 빠져 있는 거 기다리거나. 헬기 2번 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남도는 전부 다 아파트 지구로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강북도 마찬가지인 게 음. 식민지 시대 때 총독부가 경원선을 놓은거나 열차를 또는 김현옥 시장 때 강변도로를 놓은 이유도 기본적으로 제방공사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 뭐 강둑처럼 이렇게 하기를 예. 바랬다는 예. 말씀 해주셨던 예, 거 겸하는 거죠. 네. 강남의 올림픽 때로도 근본적으로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한강물 치수 넘치지 목적이. 말라고. 그리고 지금 이프로께서 말씀하신 한강 남쪽 지역에 아파트를 깐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땅이 올라가니까 대지가 그 기능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넘칩니다. 강남의 홍수는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뼈에 사무치는 이 홍수에 대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사무치는. 여담입니다만 지금도 아파트 고층을 안 가려고 하는데 웬만하면 84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홍수 때 그 반포 압구정 그 고급 주택지가 더불어 잠겨버려서 단전 단수가 심각했어요. 그때 제가 10만 포 한신 2차에 살았는데 12층인가 살았거든요. 네. 엘리베이터는 끊깁니다. 전기가 끊기니까. 그리고 수도가 끊겨서 물이 안 나와요. 그럼 물 받으러 물차가 오는데 급수차가 오는데 네. 12층까지 내려가서 물 받아서 올라가야 돼요. 걸어서. 어...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그래도 형네 집은 안 잠겼잖아요. 안 잠겼죠. 우리 집은 네. 그날 홍수 때 난 학교로 대피했다니까 집이 다 잠겨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좁은 의미의 강남과 강동의 차이죠. 강남도 애환이 있네. 나는 강북 그 변두리 쪽에만 애환이 있는 줄 알았지. 강남은 평등하게 애원이 지대 있습니다. 높은 집이 그래서 아직도 부러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따가 사진 지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지금 강남역 근처에 보면 국기원 자리라든지 네, 네. 역의 동남쪽 부분 약간 고지대잖아요. 고지대죠. 네, 네, 예. 그게 거기에만 마을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어. 나머지는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큰 마을, 작은 마을 해가지고 뭐 방아 마을 하는 식으로 그게 지금도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게 그 꼬불꼬불한 길들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전반적으로 국기원 뒤에 그 공원도 괜찮고 예, 괜찮습니다. 괜찮더라고. 예. 그리고 국기원 건물 자체도 이제는 근대 유산 같은 성격이 있어서 7, 80년대 분위기가 네, 많이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천천히 강남 개발 이야기로 가보려는 네. 생각입니다. 자 한강에 대한 기록들이 언제부터 있어요, 근데? 한강에 대한 기록은 거의 삼국사기부터 나온다고 보면 아, 되겠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한강이 확실히 큰 강이고 하다 보니까 각축장이었고 뭐잘 아시다시피 잠실이 섬이 아니라 지금 뚝섬 쪽에 붙어 있는 반도였을 때부터 아, 네네네. 고구려와 백제 각축장이었고 신라의 핵심지대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말하자면 송파, 잠실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 천호까지 그 지역이 최초의 서울의 도심 지역이었던 거고 네. 이 흐름을 이어받아서 고려시대 때도 초기의 남경은 저기 성동구 쪽인 거죠. 아, 그때 장안평, 말씀 마장동, 주셨죠. 광장동 쪽이 네네네. 그리고 거기는 양주였던 거고. 그래서 지금 양주군 마치 시흥군이 지금은 시흥시도 남쪽까지 갔지만 원래 시흥의 핵심은 구로구였고 금천구였고 그리고 군청이 영등포역에 있었던 것처럼 영등포역에 있었습니다. 아 시흥군청이. 예, 군청이. 그러다 36년에 서울로 경성에 편입되면서 옮겨가게 됩니다. 네네. 마찬가지로 양주도 정치성 고민이 있는 게 지금 양주는 저기 의정부 너머에 있는데 원래 양주 핵심은 광장동 근처거든요. 거기까지 들어와요. 예, 거기까지가 그래서 고양주라고 부릅니다. 고양주 뚝도가 됩니다. 그리고 고양주 잠실리가 되다가 잠실이 아, 한강 흐름 바뀌면서 강남이 돼버리는 대변화가 일어났죠. 네. 그래서 그리고 여담이지만 광주군의 중심은 가락동이었다고. 지금 광주시인 저 끝에 머리 사소리가 경기도 있는데, 광주. 경기도 광주. 네. 고양군청의 군청 소재지는 을지로에 있었고 뭐 이런 을지로? 얘기 을지로에 있었습니다. 뭐 경기도청이 광화문에 있던 시절 얘기입니다. 어쨌든 언제 저기? 아니 이게 60년대까지 건물이 아마 있었어요. 벽돌 건물 경기도청이? 예쁘게 지은 게. 아 그래요? 예예. 경기도가 아닌데. 아니지만 어디쯤이에요? 지금 현재로 지금의 따지면. 저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그 근처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이 잘 안 남아 있는데. 경기도청이요? 네. 도청이 왜 도 아닌데 거기 아. 있어요? 그게 잘 아시다시피 그 식민지 때 부를 그러니까 이제 부산부나 인천부나 경성부를 축소해서 도심을 압축해서 기르겠다라는 계획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의 부산, 인천, 서울보다 식민지 시대 초기의 인천, 경성, 부산은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렇겠죠. 예. 옛날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충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다 경기도가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 대충 두고 도심 지역에 아. 도도 큰 관계가 없는 경기도의 접근성이 나쁘지 않은
서울이라는 게 뭐 그냥 사대문 안에 조그맣고 그렇죠. 나머지 큰 경기도니까 36년 사람 전 많이 얘기입니다. 모이는데 용산만 돼도 경기도니까 그냥 그렇죠, 뭐 그렇죠. 광화문에 경기도청이 있으면 어떠냐. 을지로 사가 육가에서 저기 고향 가기 안 멀거든요. 그때는 음. 뚝섬까지 고향이 더 시절 얘기라. 대전에도 그러네. 도청이 있었죠. 예. 그렇죠, 그렇죠. 대전이 도청이 있는 게 이상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충남도청이. 예, 그렇죠. 거기는 지금은 대전이 어디 있어요? 도청 지금은 어디 소재지니까 대전에 있지. 지금 어디 있어요? 근데 청양인가 어디가? 근데 지금 광역시가 되니까 광역시 되니까 달라지니까 이제 옮긴 오게 거죠. 되죠. 예. 청양에 있다고? 청양 아마 그럴 거예요. 충남도청. 네. 그건 이제 정프로님 전공이시라. 네, 청양 왜 청양이 싫습니까? 아니 청양을 내가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네. 도지사가 안 왔어요? 굉장히 들어가던데. 도청 소재지 느낌이 굉장히 안 나. 들어가더라고. 안 났나요, 아닌가? 느낌이? 아니 청양은 아닐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청양 굉장히 들어가던데. 그럼 제가 검색하면 한번 금방 제가 나오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충남도청.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지금의 광역시 쪽에 있던 도청들을 옮기면서 네. 약간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 음. 굉장히 낯선 지역으로 옮기잖아요. 음. 충남도청이 저기 내포신 도시라고 만들었는데 네. 거기도 참 가려면 깝깝한 느낌이 나는. 솔선수범 개념이죠. 예. 예. 그리고 인구가 는다는 전제로 그쪽에 만들면 또 하나의 중심이 만들어지니까 우리 도의 인구가 늘고 네. 한다는 얘기인데. 홍성입니다. 홍성. 홍성. 그래, 그렇죠, 홍성. 그렇죠, 그렇죠. 청양은 예. 아 청양이 아니구나. 청양은 왜? 상당히 들어가. 저한테는 청양이랑 홍성이랑 굉장히 뭔가 이게 혼선이 벌어지는 양쪽 다 여자친구가 있었겠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홍성. 강하게 부정하는 것 자체가 좀 리스키한 거지. 그렇지. 무슨 소리예요? 홍성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확실해. 근데 홍성인데 그게 그 홍성이 아니라 아마 이제 신도시 홍성인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 내포 신도시가 홍성 얘기일 겁니다. 네네네네. 전 지사 때 했는데 그쪽이 인구 유출을 너무나 겁을 먹어서 아마 이제 서해선 열차가 그 근처로 바로 지나가는데 네. 역을 안 만들었습니다. 그 왜, 이- 열차 이- 타고 딴 데 가지 말라고? 예, 도망가지 말고 그건 서울 또 가지 뭐야? 말고. 바로 옆을 아, 지나가요. 그거는 좀 마치 저기 세종역 KTX가 세종역이 없는 것처럼. 사실은 그래서 지금 조치원역을 세종역으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있고 오송역은 멀잖아요. 네. 근데 굳이 역 근처 만들려는 거를 오송도 반대하고 세종에 토착 그러니까 지주들도 반대하고 유지들도. 그리고 세종역이 없더라고. 예, 그게 그 의도적인 겁니다. 아 없는 게 정책 그건데. 실패가 아니라. 서울에서 자면서 출퇴근하지 말아라. 예. 그래서 오송이 좀 뜨는 게 있죠. 중간 딱 중간이라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치원 옛날 영기군 시절에 네네. 조치원 쪽을 세종역으로 바꾸려 하니까 또 이번 조치원 사람들이 반발을 합니다. 조치원은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는 도시거든요. 근대 도시로서. 근데 세종이 뭔데 우리의 영기 군대 뺏어간 데 이어서 조치원까지 뺏어가려 그러냐라는 게 있어서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오송, 청주, 대전, 세종 쪽을 보고 있는 게 이게 서울과 붙을 것인가 안 붙을 것인가 대서울과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라 네네. 뭐 얼마 전에도 세종 동쪽에 있는 부강이라는 데 다녀왔습니다만 부강이라 그러면 저 박열 독립운동가의 애인이라고 할 수 있죠. 하야시 후미코. 아, 그 영화에 나왔던. 예. 그 일본인이 어렸을 때 부강에 살았어요. 왜요? 그러니까 지금 시즈오카 쪽의 고향인데 후지산이 보이는 네.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셔서 부강에서 그쪽에 부강역을 거의 만들다시피 한 대지 주인 일본이 친척을 따라왔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악독한 친척이라 거의 노비처럼 부렸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금도 가면 그 집이 있습니다. 언덕에 그 북한 후지코 살던 집이 네, 후미콘과 참. 네 후미코 네. 아. 집이 있는데 네. 그쪽에 약간 사정이 있어서 그 관련자들도 못 들어가는 답사가 불가능한 그 토지주의 관계로. 근데 현재 보면 그 구조가 여기 있고 북쪽에 언덕이 있어서 그 집이 있고 이게 일제 시대 때 집이 있다고요? 청산가옥이지. 아니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터가? 집은 바뀌었습니다. 아. 근데 그쪽에 다 소장농도 살던 집도 남아 있는 거고. 네네네. 뭐 세종 홍판서댁이라고 해서 세종에 몇 없는 유적지도 있고 그리고 남쪽에는 경찰서 주재소가 있고 조선인 구역이 있는. 그래서 후미코가 어릴 때부터 하도 밥을 안 주니까 친척이 가끔씩 조선인 친구네 집에 밥 얻어 먹으러 갔는데 그때 참 잘해줬는데 한편으로는 정말 열악하더라 음식이. 그때 이제 계급적 이제 눈을 떠가지고 그리고 조선인에 대한 민족 감정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박열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아나키스트가 되고. 그렇죠. 그런 거군요. 그리고 그 근처에 금강가가 요즘에 이제 낚시터가 좀 개발된 데가 있는데 네. 가면 그 동네에 작은 후지산이라 불리던 산이 있습니다. 지금도 산이 예쁜데 작은 후지산. 작은 무슨 산? 일본에 가면 우리 무슨 후지 해가지고 후지산 비싼 산을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후지산의 대표적인 요런 부분인데, 느낌, 요런 맞습니다. 그 동네 그 뭐 부용봉인가 해서 봉이 그렇죠, 봉이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그 한국에서 소금강 하는 것처럼 음. 작은 금강처럼 일본은 소후지라 불러요.
아. 그래서 그 산을 보면서 고향 생각도 하고 몇 번 자살 시도도 했다가 실패하고 그러다 일본 도로 건너가서 박여를 만나게 되는. 근데 거기가 은장간 시골인데 네. 지금 세종특별시가 되면서 변화를 겪는 중이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변화가 지금 청주부터 대전 사이에 광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마 꼭 옛날 얘기로서가 아니라 미래의 서울을 미래 한국을 바라볼 때도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그래서 뭐 공원초에 맛있는 냉면집도 있습니다.만 이름은 안 말하겠습니다. 잊어버려서 맛있었는데 딱 검색하면 나옵니다. 부용의 냉면집 하면 부영. 부강냉면. 부강냉면. 아 그게 옛날 제가 왜 그러냐면 옛날에 지금의 청주 쪽이었어요. 네. 청주가 마치 부산부와 동래군이 있는 것처럼 옛날 식민지 때 네. 청주시와 청원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 아 그래 청원군 있지. 예전에는 시를 쪽 인구가 늘면 거기만 떼내서 도시 만들고 주변은 군으로 나뉘었잖아요. 네. 그래서 청원군 시절에는 부용면이었어요. 그랬다가 이쪽을 떼내서 세종시를 만들 때 네. 영기군을 해체하고 청원에서 떼와서 부강으로 바꿨습니다 이름을. 근데 지금은 부강면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름이 좀 혼선을 빚습니다. 아마 대전분은 아마 좀 감각 그래도 좀 있으실 텐데. 있죠. 예, 또 지명 청주- 들어보셨죠 거기까지는. 네, 청주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유, 청주- 그게 주로 95년 때 행정 대통합, 도농 통합할 때 맞습니다. 많이들 청주에 사라지죠. 또 뭐 추억 있어요? 청주는 저희 SY가 청주입니다. 아 SY가 네. SY란 참고로 네, 저희 아내 와이프고 네, 이니셜입니다. 청주는 뭐 청주 저희는- 조만간에 가보려고요. 저 청주에 좀 관심이 많아서 아 그렇습니까? 이번 저 최근에는 대서울의 길에서도 청주를 못 다룬 게 사실 청주는 버스를 통해서 대서울권이라 아침에 보면 경부 고속도로나 이쪽 도로로 서울 가는 버스가 미어 터집니다. 그래요? 예, 청주에서 출퇴근한다는 얘기예요? 예, 오송까지 버스 출퇴근입니다. 아 오송 갔다가 오송에서는 예, KTX. 청주. 예, 아. 아니 버스로도 그냥 그러니까 사당 저기 잠실이나 동서울이나 남부터미널 쪽으로. 청주까지 가요? 그게 되나? 저 하이닉스가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이닉스 있죠. 하이닉스. 근데 그쪽은 이제 거기 살죠. 거기 청주역 청주 서쪽에 신도시 쪽에 네. 젊은 분들이 많이 정착을 하죠. 하이닉스 분들은. 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서울을 하나로 보지 말고 네. 쪼개봐야 된다고. 네네네. 남부 서울에서는 출근이 가능합니다. 양재나 사당 쪽으로 해서. 그래서 그걸 그 아침에 보면서 이거는 서울 대서울이다라는 생각을 아 하죠. 근데 진짜 사당역 근처에서 치과하는 그 지인이 있는데 손님의 한 80%가 지방 분들이더라고. 그래서 사당역에서 저 치과를 냈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갔었어. 그랬더니 엄청 저 환자가 많은 거야. 그래서 대부분 사투리를 써. 그러니까 이제 그 충청도. 지금 아마 충청도 올 겁니다. 그렇죠. 거기가 이제 그런 데더만. 예. 아까 그분들 입장에선 야 나 서울에서 저 치과에서 치료받았다 이걸 더 좋아하실 수도 있겠구나. 아, 물론 이제 뭐 치과에 따라 특성이 있을 텐데 네. 아마 전공이 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지역이 사당이란 지역이 음. 그렇게 해서 충청권으로 막 가는 맞습니다.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예. 데. 그래서 그런 관문 도시들이 열몇 군데 있잖아요 서울에. 그 점을 잘 들여다봐도 한국의 하나의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잠깐 대전권 얘기를 하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옵니다. 약간의 서비스 차원에서 대전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한강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그러니까 한강을 그린 지도는 참 많지만 네. 우리가 이제 제대로 참고할 수 있는 그리고 미래 계획을 세울 때도 도움이 되는 지도는 대략 20세기에 탄생하는데 말하자면 식민지 때죠. 뭐 어쩔 수 없이 식민지와 근대화가 같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1919년에 그린 경성지도입니다. 3.1 운동 때네요. 예, 딱 그때죠. 물론 이제 측량은 더 전에 했겠지만 네. 요 참고로 요 지도는 1914년에서 19년까지 그린 조선 5만 분의 1 지형도라고 하는 지도입니다. 꽤 많이 참고하는 지도들입니다. 네. 띄워주시고요. 네. 이 중에 지금의 서울 쪽을 한강을 대체로 다루고 있는 게 경성부의 제 3번에 있는 이 여의도와 난지도. 우선 난지도부터 볼게요. 저게 난지도예요? 네, 야. 정말 섬입니다. 저기 상암동 거기에요? 예, 예. 그러네. 그리고 북쪽에는 난지 나루터가 있었던 거죠. 상암리가 상암리. 있네. 저기 상암리, 예. 휴암리. 예, 휴암리. 음. 이름도 보면 일본어로 상아무니 해가지고 발음 그대로 씁니다. 아 상하문이 예, 스아무니. 아
저 철도는 이미 있었네요. 저 위에 보니까 저희가 그렇죠. 좀 수색역 뭐 있는 저기가. 그렇습니다. 난지도가 이 뜻이 좋은 뜻이군요. 예, 예. 그 이게 70년대까지만 해도 실제로 그런데 꽃도 칩고 난초난자에 김지미 짓자네. 김지미 김지미 짓자가 뭡니까 또? 김지미 그냥 예쁠 짓자야 그러니까. 아이 그런 뜻이야 원래. 그 난지도로 발음 써 있고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두 줄로 선이가 있죠. 요게 이제 말하자면 도로, 하운을 포함한 도로입니다. 여기가 나루터인 거예요. 난지 나루터.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서울 사대문 사람은 모르는 그 바깥의 서울의 감각인 거죠. 근데 저 난지도가 절로 붙어버린 거예요 위로? 매운 거죠. 마치 잠실 석촌호수 그 아니 근데 주변 매원 것처럼. 쓰면은 지금 저 난지도 저 하부하고 저쪽 그 강남쪽하고 네. 저렇게 좁아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넓잖아요. 그게 마찬가지로 신천도 확 넓힌 것처럼. 아 파서. 예, 예. 그러니까 전두환 시절에 한강 야 저 계획이라는 정도면 게 진짜 뭐 헤엄쳐서도 도강할 수 있는 정도 아니야? 겨울에 얼음 얼면 그냥 뭐. 걸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강북인데 난지는 이 그러네. 난지 나루터의 폭하고 한강 폭이 거의 같죠. 그러니까 이 감각인 겁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한강 생각하고 보면은 완전 다른 감각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강 폭이 지금처럼 넓지 않아도 된다. 음. 좀 좁혀도 된다. 맞습니다. 매워서 강변에 아파트 짓자. 아, 그렇죠. 새로운 공유 수면을 만들 수 네. 있죠. 그래서 아크로 리버파크를 둔치, 내륙의 둔치. 아파트로 만들자. 리버라는 말 붙이지 못하게. 그리고 아크로 리버파크는 이제 한강이 안 보이네. 그렇죠. 그 나라 땅에 짓는 거니까. 사실 공유 수면이라는 게 그런 거였기 때문에 원래 없던 거를 메워서 만든 건데 한 번 더 할 수도 있죠, 사실. 원래 40, 반포가 45 그런 거였어요. 원래 반포, 용산 뭐 혹은 압구정 아파트들이 원래 한강 물 속에 잠겨 있던 그렇죠. 땅을 예. 메워서 아파트 지은 거라니까요. 공유 수면 매립하면서 나온 그러니 거라서. 한 번 더 하면 무슨 예. 상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사실 한강이 쓸데없이 넓어요. 이것 때문에 강남북 간에 교통 문제가 생기고 이제야 좀 말이 통하네. 저 이제까지 말을 통했다 생각했습니다만 저는 한강이 너무 넓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리버뷰를 너무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지금 독점시키고 있다는 생각도 있어요. 전 기본적으로 층고 폐지론자라서 쭉 올리고 100층까지. 한강 둔치 쪽에 한 80층짜리 아파트 쭉 세워놓으면 멋있죠. 압구정 뭐 저 반포 여기 다 죽겠네. 그럼. 그러니까 하는 김에 구반포 이번에 재개발한 재건축하니까 네. 이번 기획을 시범으로 좀 올려버리는 것도.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거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3프로TV가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 기억하십니까? 그 약속을 위해 2022년 다이어리를 출시하였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 판매 수익금 전액을 보호종료 청년들을 위해 기부했던 것처럼 올해도 다이어리 판매 수익금 전액을 더 좋은 곳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다가온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네이버 혹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렇지. 매립까지 같이 하면서. 예. 그냥 주말에 하니까 굉장히 리버럴해지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냥 내친이면 쭉 가는데. 에? 아마 어떻게 하면 이제 한강 얘기가 많이 나와서 네. 그래서 난지가 있습니다. 난지. 그래서 70년대까지는 기사 검색하면 꽃도 심고 미화 작업을 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다가 시내에 쓰레기 처리할 곳이 필요하다는 입장. 지금도 수도권 매립지가 문제 아닙니까? 네네네. 사실 그게 맞는 거죠. 자기 지역 내에서 처리하는 게. 그래서 찾다 보니까 여기가 돼버려서 저기 사람은 별로 안 살았었어요. 볼까요? 난지도. 요 정도 있네요. 요 정도 집이.
아. 여기도 기본 물 넘치는 데라서. 그러겠지.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특수한 강동하고는 다른 게 밀물이 들어옵니다. 저 농사도 잘 안 됐겠네 예. 여기는. 소금기로. 소금물, 저 영산강이나 그러니까. 낙동강구원처럼. 안 되겠어 저기는. 그나마 강동은 농사는 되죠. 짠물이 없으니까. 대략 보면 조선시대 기록 보면 바다에 사는 보거가 대략 여기 요 정도까지 저 황복이 양화 정도까지 들어왔다고. 황복을 예, 잡았죠, 황복이. 황복을. 네. 요즘에 황복이 이제 넘치는 게 이게 장관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물 뛰어넘는 게. 학원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시대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 짠물 돼버려가지고 이쪽이 못 쓰게 되니까. 그리고 여기 망원리도 있고. 망원 합정. 망원이 네, 대표적인 합정. 침수 지역이지. 그렇죠. 세교리 지금 이건 이름이 사라진 지명이긴 합니다만. 세교리. 네. 와우산, 서강, 아, 와우산, 네, 홍대. 서강 동강의 서강이죠. 네. 노고산리. 노고산동. 아, 요즘 안 쓰는 지명이 수천리. 이 동네 수천리라고 그랬어요. 동막리라 그러고. 요 지명들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거의. 네네. 동막. 동박. 동박. 옛날에 그 용산 순환철도 때는 여기름이 있었는데 동막역이나 수철하는 식으로 사라진 이름이고 대현, 야, 이대 앞이죠 저게. 창천, 창천. 동세교, 신촌, 예. 마근동은 또 잘 못 들어보고요. 예. 연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난지도 북쪽에 구성되어 있는 네. 대체로 사람이 안 살던 곳이었습니다. 이쪽도 30년대 말기부터 택지 개발하면서 저긴 뭡니까? 저 고향입니까? 이쪽 고향이죠. 고향이죠? 예, 예, 용강면이었습니다. 네. 고향군 용강면. 예. 지금도 연세대학교 뒤에 가면 그 세운 집안 뭐죠? 그 언더우드. 언더우드 집안의 별장이 하나 있는데 예. 그쪽에 가면 고향군 용강면 표지석이 박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용강군 땅이다 하는 식으로. 그거 가서 잘 모아놨으니까 보시기 쉽습니다. 네. 공덕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난지의 배경이고 이렇게 해서 슬슬 우리는 여의도로 건너오죠. 네. 여의도는 거점이 약간 흩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밤섬, 율도 여의도에 붙어 있었네요. 붙어 있는데 보면 여기가 모래가 이렇게 점점이 있죠. 예. 사실 물넘치기 쉽다라는 갯벌이라는 갯벌 뜻이군요. 뻘이라서 저도 어릴 때 반포 살 때 한 번씩 홍수 끝나고 나면은 고수부지에 나간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어린 마음에 뭣도 모르고 발을 디뎠다가 발을 못 빼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뻘. 진짜 뻘에 어. 이렇게 제 키만큼 쌓이니까 뻘이. 와. 이제 제 처음으로 목숨에 공포를 느꼈는데 이런 그런 겁니다. 이게 사람 이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네. 이게 이제 강남 사람들의 근본적인 그 감각인 겁니다. 강강에 공포가 있어요. 얕보다가 죽어요. 그래서 그래서 율도가 강북인 겁니다. 율도 안에 저기 무슨 건축물 같은 겁니까? 저게 뭡니까? 여기 이제 도회지라는 아. 점이 하나 있는 건 집이고 네. 이렇게 쓴 거는 이제 마을이거나 부락. 부락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서강에서 관할한 거죠. 여의도에 붙어 있지만 네네. 이 남쪽은 관계가 없는. 또 하나는 그리고 여기가 군부대였지 않습니까? 연병장. 그러네요. 진짜 연병장이라고 예. 써 있네 여의도에. 식민지 초기엔 연병장이고 그 다음에 비행장이고 그거를 이제 한국군이 이어받았어. 공군이 쓰는. 그게 5.16 광장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렇죠. 지금 그렇게 이어지죠. 돼 있고. 여의도에 있고 산이 있고 이게 아마 지금 국회의사당 자리이고 네네. 산 이름이 있죠 이게 양말산이라고. 이 산 이름이 양말산입니다. 양과 말을 키우던 산이라고. 국회 뒤에 산이 있어요. 깎아서 만든 게 국회의사당입니다. 원래는 산이 있었는데. 예, 원래는 거의 고지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마장처럼 영등포도 마장이 있고, 그래서 지금 도림천 이름이 원래는 마장천입니다. 영등포의 마장으로 흘러가는 천이라 그래서 그리고 동마장이 있는 게 지금 마장동인 거고 네네네. 여의도도 넓으니까 사람 살기는 좀 힘들고 여기 말 양을 키우는 곳이었던 거죠. 예나 지금이나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왜 거기다가 예나 지금이나 그런 거지. 아니 그 거기 옛날부터 짐승들이 살고 있고 지금도 그 얘기 하시려는 지금도 거 아니에요? 짐승이 살죠. 뭐 모양을 모습은 이런 걸 다르지만. 뭐라 그러는지 알지? 십시일반이라고 한 숟가락 씹고. 네, 국회의사당 자리가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농담입니다. 한강 개발, 여의도 개발할 때 저기 양화 쪽도 많이 날렸고 밤섬 날린 거 유명하고 네. 그리고 이 양말산도 날려서 그 흙 가지고 또 조성을 합니다. 고수부지 건설. 산이 있었다 산이구나, 여의도에. 양말산. 예, 이렇게 딱 있는 거죠. 지금은 건물이 국회의사당 반대편 쪽에 높고 맨하탄처럼 네네. 이쪽이 낮은데 사실은 산이 있었다면 모습이 달랐을 것 같아요. 원래는 거의 이렇게 쪽이 높고. 고지대로 쭉 이어지는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있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재미있었겠네. 여의도의 산.
그러네요. 야, 장 빠진다. 야, 산에 한번 가자. 안에는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붙어 있고 이런. 그래서 이쪽이 이제 양진, 양화진인 거죠. 양화진. 그 강북 건너가는 핵심 지역이었던. 네네. 5.16 때도 일로 건너갔던 거죠. 양화리가 있고 선유봉이 있고 선유도. 거의 붙어 있죠. 네네네. 근데 이게 지금 떼내서 선유도가 돼버리는. 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지도를 볼 때 딱 선이 그어진다 보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편차가 커요. 그 하상계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장 수심이 낮을 때와 높을 때를 그 비율을 보는 건데 네네. 유럽은 한 10 정도? 8에서 10 템즈강이. 그러니까 대충 치수가 가능합니다. 높지가 않으니까. 근데 서울이나 이쪽은 심할 때는 1000까지 가요. 천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번에 1m 만약에 1cm면은 1000cm까지 물이 불어나는 거예요. 불어나고 넓어지고. 맞아. 그 프랑스 가면은 프랑스 세느강도 있잖아. 네. 세느강변 이렇게 걸어가거나 차 타고 가잖아. 그러면 물이 있잖아. 저 밑에 있어. 그 세느강 수면이 평소에. 평소에 저 밑에 있다니까.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래 둔치라 그러나? 이거 거기서 또 쭉 내려가서 뭐 계단으로 내려가고 한참 가야 그러지 되죠. 않아? 네? 그죠? 네. 테임스강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유럽이 하상계 10 정도인데 그 정도인데 동아시아 몬순 지역 강은 그보다 더 깊고 더 넓은 땅이 필요한. 그렇지 않으면은 강동구나 잠실골이 나기 때문에 늘 넘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동아시아는 치수가 핵심이라는 게 이게 몬순이다 보니까 하상계가 확 늘어난다 이거지. 그리고 비가 물이 많은 것 같지만 또 건조기가 들어가면 물이 없고 그래서 치수와 저수의 필요가 생기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뭐 이제 중국의 우왕의 신화도 있는 거고 강만 치수할 수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박정희가 여의도를 개발했고 네. 전두환 대통령이 한강 개발을 하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청계천 개발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는 그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네. 강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치수가 우리 뭐 지금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만 방심하면 몇 년 전에 강남 지역 침수처럼 그대로 아. 발생합니다. 그거 있었죠 진짜 깜짝 있었죠. 놀랐어요. 정도 놀라지 않았던 게 84년도에 강남 터미널이 저는 그 잠긴 걸 봤기 때문에 반포터미널이요? 반포터미널 다 잠겨가지고 그 강남 상가 꽃상가 같은 게 굉장히 심한 피해를 그 입었습니다. 지하상가. 그때 아마 헬기가 갔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84년 그때였어요. 그때 홍수가 컸습니다. 강북 쪽 피해가 없었던데 네네네네. 구로 시흥 쪽은 산사태 나고 사람 많이 죽었습니다. 84년이 홍수가 심했는 모양이죠. 예, 전혀 기억이 없네요. 강북 고지대 분들은 모르는 우리 고등학교 또 저 성북동 쪽에 그 고지대에 있으니까 성북은 뭐 물 안전합니다. 쭉쭉 빠지는 데 있고. 그렇죠. 그 물이 다 풍납동으로 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비 오는 거 보면 좋죠 이게 시원하게. 그래서 이제 내려오면은 여의도가 있고 건너 바로 당산이 바로 붙어 있죠. 네네네네. 색강. 색강은 지금도 그 느낌이 나죠. 이렇게 이어진 느낌이 나죠. 풀이 무성해서. 네. 그러니까 겨울 되면 그냥 걸어 다녔답니다. 그리고 철거민들이나 토막민들이 토막이라 그러면은 지금 말하자면 빈민들. 근데 지방에서 올라와서 살 데 없는 빈민들이 거기에 겨울 내내 집 짓고 살았대요. 집이 아니라 거의 뭐 운막 같은 거. 한철만. 한철만. 그래서 여름 되면 죽으니까 물 넘쳐서. 그럼 이제 고지대 올라가 있고. 그러다 이분들이 오는 게 관악구 봉천동 신림동 같은 네네. 곳이 되는 거죠. 옛날에 그 서울 외곽에 보면은 집도 아니고 뭐 네. 벽돌을 일부 갖다 놓긴 했는데 이렇게 구조물이 이렇게 뭐 루핑이라 그러나 그거 루핑이죠, 있잖아. 루핑. 예? 예, 루핑. 까만 그 있잖아. 왜? 슬레이트는 좋은 거죠. 아, 그런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덮어가지고 남의 집 문짝 걸고 이런 집들이 꽤 있었어. 판자나 슬레이트면 정말 좋은 거고 루핑 아니면 정말 그 종이 그 루핑 알아? 미군의 박스, 종이 박스. 모르죠. 루핑이라고 있어. 루핑? 루핑이라고 많이 아 합니다. 루핑이에요 그러면? 예, 루프인데 굉장히 조악한. 역시 일본어 발음 루핑. 빼빠이에서 루핑. 그래서 이제 당산입니다. 네. 당산은 큰 동네였고 네. 지금도 크죠. 여기가 대충 지금 당산을 내면 4차짜리입니다. 피혁 공장이 있죠. 피혁 회사. 네네네. 이 피혁 회사와 영등포역을 잇기 위해서 영등포 인입선이라는 철도를 하나 만들었고 지금 영등포역에서 당산 레미안 게 좀 널찍한데 네. 그 철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은 게 다 공장터. 네. 네모나게. 그래서 영등포가 공업지대가 되는 거죠. 저기 피역에서는 뭐였죠? 난 이게 저기 조선 피혁이라고. 조선 피역? 예, 한때 아시아 지금 초대였습니다. 지금 없죠. 지금 당산 레미안 4차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 거기 뭐 경방이라든지 뭐 그런 회사들은 저쪽에 또 있었던 이거 기억이 잠깐 나는데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피역은 잘 말 나온 기억이 김에? 안 나네. 36 년에도 한참 전에 했나 보죠. 예. 요게 36년에 나온 굉장히
아마 한국 최초로 한반도 최초로 항공 사진이 바탕한 지도인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도입니다. 여기 영등포 역이 있고 예? 여기가 영등포 역입니다. 영등포 아, 역이라고. 네네네. 여기 크라운 맥주 자리, 대일본 맥주, 음. 다이니폰 비루라고. 네. 여기 지금 아파트 돼 있죠. 네. 푸르지오인가요 아마? 그래 푸르죠. 가본 거기에 맥주 마크가 이렇게 있는 교육물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맥주 자리였다고. 아. 그 경부 본선. 여기서 더 나가서 지금 신도림 구로에서 갈라지니까 경인선 경부선이. 아. 그 시흥군청 아까 말씀드린. 네네네. 그 지방 법원 출장소 영등포 소학교가 있고 경인산업도로가 있고 종방공장. 종방 경방 양대축이었죠. 그렇죠. 경방은 지금의 저기 김성수 집안. 예, 경마필. 예. 그리고 영등포에서 갈라져 나오는 철도가 하나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영등포 인입선이라고 해서 경선방지 여기 있네요. 경방. 경방. 지금의 뭡니까 이름 바뀌어가지고 영어식으로 바뀌어서 입이 안 붙는데. 어디 가요? 경성. 저기 영등포 역 앞에 경방 공장 자리 지금 그 백화점 타임스퀘어인가 아니에요? 뭐 타임스퀘어? 그 타임스퀘어 자리. 이게 백화점이죠, 타임스퀘어죠. 백화점. 경방 공장은 사무동 하나 남겨 있습니다. 근대 유산으로. 그래서 내려가서 동양 축산, 용산 공작창, 연화 공장, 요 다음이 조선 방직입니다. 아 조선 피역. 조선 피역 맞습니다. 조선 피역이 있었다는 건 저쪽에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소말 뭐 이런 거요? 소말 뭐 이런 거. 여기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네. 이 그렇지 않았을까? 열차로 실어온 것 같아요. 이 라인은. 아 가죽 같은 걸. 바깥에서. 그리고 당산 자체가 지금도 가보시면 약간 고지대거든요. 음. 그래서 25년 을충룡수 때 거기 사람들만 살아남았다고. 영등포 다 잠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공장을 쓴 것 같습니다. 그는 비교적 물이 안 넘치는. 사실 영등포가 공장으로 좋은 게 가죽 공장에 물 넘치면 큰일 나죠. 끝나지. 저 부산 구포의 그 신발 공장들 맨날 낙동 넘쳐가지고 망했다는 것처럼 영등포가 전반적으로 좋은 게 네. 전반적으로 고지대예요. 그래서 공장하기가 좋습니다. 구로가 늦게 되는 게 구로는 안양천 때문에 물 넘쳐서 치수가 된 뒤에나 가능한 거죠. 야, 우리는 어쩌면은 그때 구로를 차 타고 다니니까 영등포가 고지되고 뭐 구로가 그렇죠. 고지되고 못 느끼는데 걸으면 느껴집니다. 천천히 올라가요 땅이. 그래요. 근데 여의도에서 이렇게 영등포 쪽으로 가다 보면 고가도로 같은 게 있고 쭉 있죠. 내려가잖아요. 내려 꽂는데. 더 주변 지대에 비하면 더 주변에 신길이나 노량진 이쪽이라든지 그런 거에 비하면은 정말 아주 높습니다. 그 여의도가 참 높은 거야 그거 보면 비교적. 지표면이. 네. 그리고 영등포 경부선 라인이 자체가 좀 높아요. 약간 높게 지었어요. 방죽처럼. 그래서 25년 홍수 때에도 거기는 살아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산 살아남고. 네네네. 영등포역 뒤에서 영등포역으로 가시다 보면 확 내려꽂는 게 있는데 그 뒤쪽에 그 영등포동이나 네. 신길본동 이쪽이 좀 네, 네. 높죠. 그 홍어거리 유명한데 가보면은 신길동에 홍어가 유명해요. 야, 신길동 홍어거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갑자기 또 식당이 난왜 이렇게 몰랐지? 신길동 홍어 얘기로 일단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길동 홍어가 왜 유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2부는 신길동 홍어집에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러니까요. 빨리 코로나 끝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자. 알겠습니다. 제작비가 여러분. 많이 들어. 예, 대표이사로서 그럼 여러분들 직접 나가셔서 촬영하시고 식당도 한번 가실 수 있도록 그래. 결제 네, 올려도 제가 돼요? 결제 어. 올리시면 제가 바로 도장 찍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저희가 한강 얘기를 시작하다가 이제 대전 잠깐 저희가 빠지는 바람에 오늘 한강 얘기를 좀 많이 못 드렸는데 저희 백 그 화면이 환강이죠 지금. 예. 아 그러네요 여기. 너무 넓어. 딱 오늘 이 얘기를 했네요. 여의도 여기까지. 너무 길어.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한강에 사실 다리들이 굉장히 아 근데 많잖아요. 여기서 이게 한강이 너무 넓어서 이렇게 막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이렇게 막아서 이제 2% 얘기는 한강 폭을 줄여가지고 위아래, 아파트를 네네. 짓다는지는 네. 그렇게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그냥 하면 안 돼? 종으로? 세로로요? 아예 강을 막아버리자. 아니 막은 게 아니라 네. 배가 어떻게 드나들어요? 배가 필요해? 유람선 안 타? 유럽선 서울 사람 안 타죠. 그냥 나 아파트가 그럼 강이 어디로 흘러? 지금 사는 데가 어디지? 2%? 저는 삼성동이요. 강변은 아니지. 강변은 아, 아니죠. 이 아, 강변 안 사는 보여. 분들과 아닌 분들의 차이구나. 그럼 내가 강변 살았으면 내 앞에다 진짜 얘기 안 하겠지? 저는 막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우리 김시덕 박사님 이어지는 시간에 한강 특히 전 한강 다리 얘기가 좀 궁금한 게 많은데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시덕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네. 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 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TV 꼭 구독해주세요.